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쪽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내일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곳 있으실까요? 지금 내일장 큰 그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움직이는 쪽이 로봇이었어요. 네, 보셨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내일장에도 오를까 사실 뭘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궁금한 쪽 로봇일 것 같아서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다라는 게 재료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걸까에 대한 얘기로 지금 오후장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로봇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빨리 달궈지고 빨리 식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봇주들을 아마 많은 분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 재무제표를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부채 비율이 높다든가 아니면은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적자가 굉장히 좀 심하게 누적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로봇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오히려 실적이 좀 탄탄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로봇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거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좀 주가별로 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의 어떤 이제 강아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갖고 있는 또 이제 현대 모비스 이런 기업들은 또 주가 생각보다 좀 무겁다 보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투자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로봇주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중장기적 실적을 보고 전망을 보고 접근하는 건 좋겠지만 당장 우리가 이제 어떤 증시가 많이 눌려 있고 굉장히 많이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는 변동이 좀 더 크더라도 내가 과감하게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도 아침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반짝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조율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일단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뭐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장기 성장성과 먹거리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이제 투자 성향이나 매매 기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로봇주라고 하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적용되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장 이제 어떤 인력 수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을 들여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강성 노조들의 어떤 이제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왜냐, 근로 현장 자체에서 필요한 어떤 소요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을 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보다는 아무래도 비중은 웨어러블 혹은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첫 자막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다크 팩토리, 즉 이제 불 꺼놓고 공장을 가동시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무인 공장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모든 기업들에서의 장기적인 전망이겠지만 당장에서는 아무래도 웨어러블 조금 좀 더 발동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산업적 방향을 보고 로봇주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로봇주 하면 대형주가 묻은 쪽, 대기업이 묻은 쪽도 있고 부품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말씀해주신 키워드라면 웨어러블도 있었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도 보여지고 앞으로 산업적 방향을 본다면 현대모백스까지 거론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화 공정 부분에서 이제 공작기계 쪽 매출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주가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현대모백스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소외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공장 인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 뭐 이 얘기가 이제 2022년, 23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현대모백스도 이제 로봇주라는 테마를 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 비중 매출이 높다 보니까 주가 눌림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저는 최근에 지금 현대모백스가 상승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다크 팩토리 영향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지금 미중 관세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나타났던 우리가 우회 수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중국 공장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공작기계 쪽을 좀 더 비중을 늘리자, 지금 투자를 해서라도 제품 단가를 좀 더 낮추자라는 입장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현대모백스가 계속 이제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젤 로보틱스. 사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LIG 넥스원하고도 이제 협약을 하면서 상장 이전에도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엔젤 메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행을 돕는 로봇을 만들면서
실제 이제 의료까지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풀어줬던 게 사실은 이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더 길게 호흡을 다듬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래에 정말 군인들이 엑소수트라고 하죠. 외골격 수트를 입고 전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좀 보도가 어제 오늘 보도가 좀 나왔던 이 LIG 넥슨과의 이제 시제품 제작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쪽에 있어서 키워드 잡고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 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딱히 와, 이쪽 엄청나다 이렇게 바라볼 쪽보다는 전반적으로 순환의 관점에서 보여졌던 시장인 것 같거든요. 관점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이제 좀 새로운 주도 섹터의 탄생을 염두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도 싶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세도 지금 90일 동안 유예를 한 상태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입장에서는 좋다 말한 거죠. 중국 시장에서 빼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캐파들을 다시 이제 중국에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90일 이후에 다시 이제 관세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이제 택가리 제품,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해서 만약에 수출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미국의 이제 미국 무역 상무부라든가 이제 미국 무역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적 관세를 매기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 철강 제품을 미국이 무려 1,300% 넘게 이렇게 관세를 매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관세를 매겼던 근거가 뭐냐라고 봤더니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임시로 거쳐갔다가 다시 이 제품이 베트남이나 이런 곳으로 수출돼서 이 제품이 미국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추적 관세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국 제품 아니야, 베트남 제품 아니야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시장에서는 뭐야 한국 제품, 뭐 대만 제품, 한국 제품 철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높은 관세 적용하네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입니다. 한숨을 돌린 정도지 여기서 뭔가 공격적으로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순환매 전략입니다. 사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눌려 있다가 지금 비로소 정치 테마주 정도 좀 먼저 발동을 하면서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갖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매도 물량들도 공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을 잘 추적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순환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계속 돌아갈 텐데 흐름을 잘 봐야겠고 오늘 장에 있어서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쪽 어딜까요? 같이 예상 체결가 확인하면서요.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 반도체주를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필두로 지금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중에 20만 원 선 위까지 올랐다가요. 현재는 198,600원에서 현재 종가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만 원을 뚫어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고점이기도 하고 그간의 20만 원 선을 딱 터치를 했다가 다시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요. 오늘의 종가 이후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셔야겠다라는 판단을 났습니다. 다만 이제 그간의 주도 섹터의 대장이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요. 80만 원 선이 깨진 구간에서 현재 동시호가 구간 체결 대기 중입니다. 2.56% 지금 빠진 자리인데요. 89만 9천 원 선을 5월 8일에 만들고 지금 좀 급락분이 어제 많이 컸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화 이쪽에 또 트럼프가 참여할 수 있다는 뉴스가 방금 전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와 함께 조정의 빌미가 됐었는데요. 일단 첫 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어디서 저점을 맺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만 원은 현재 하회된 자리에서 동시호가 구간 체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주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도 양봉이 좀 보여지는 쪽이네요. 조선업종 그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순으로 현재 상승순으로 현재 틀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어제도 이 시간에 마찬가지였는데요. 확실히 방산과는 다른 흐름으로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 있어서 확실한 모멘텀이 오히려 조선 쪽에서는 계속해서 더 유예를 주고 있는 것인지도 챙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이제 비만 쪽 키워드가 묻은 쪽이 SLS 바이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바이오
바이오시밀러단에 있어서는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넥스가 오늘 오전부터 강했고요. 시즌도 동반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사회이사 한 후보와 함께 한다라는 이슈 있는 쪽까지 같이 물어나면서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일부분의 움직임이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아까 전에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역시나 앞단에 자리하고 있고 상한가를 굳건히 지키는 쪽은 유진 로봇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회이사가 한 후보의 캠프에 함께 합류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 자리 지키고 있는 상황.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상한가를 유지시키면서 다른 로봇주의 상승을 동반적으로 이끌긴 했었는데 이 두 종목만이 현재 상한가를 안착시켜주는 거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로보로보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산도 피지컬 AI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두산을 바라보는 시점은 두산전자에 많이 꽂혀 있는 상황인지라 같이 로봇주가 내일 추가적인 오늘 윗꼬리 부분을 만회하는지를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포메탈도 그렇고 유니슨, OCI 홀딩스까지 흐름 나옵니다. 특히나 하나솔루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중심에는 정책이 더 크다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역시나 이제 아마 기후 관련해서 토론도 있을 거고요. TV 토론도 있을 거고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움직임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다면 코스피를 사고는 있지만 거의 사실상 보합권입니다. 전 거래일 근처에서의 움직이고요. 매수 물량이 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0억 원대는 들어오고 전기전자단 위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도 흐름 보시면 외국인은 오늘 소폭 들어오네요.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됐죠. 그런 가운데 미증시는 간밤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훈풍들이 우리 증시에 좀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제 마감으로 가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오늘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또 기대감을 갖게 되는 하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감 현황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은 수급적으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환율이 다시 한번 1,410원대 위까지 올라온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오늘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일단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네요. 2,608선. 어제 이어서 오늘도 2,600선 위에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도 동반되는 가운데 731선에서 끝났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 규모가 오후로 갈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800억 원 넘게 600억 원 이상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개인들은 일단은 양시장 모두 다 오늘 매도세를 나타냈죠.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주체들이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 매수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비롯해서 다 같이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대 강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위기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IT 투톱은 좀 갈리면서 마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5%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모습도 확인됐었는데 오늘까지 이게 이어질까라는 이야기를 어제 딱 이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아쉽게도 1% 정도 약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0만 원 선 회복도 했었지만 19만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한미반도체 2% 정도 밀리면서 끝났고 리노공업은 6%대 강세, HPSP나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일부 종목들을 하락하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이쪽 2차 전지가 다 같이 움직였었죠. 강하게 빨간불을 띄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갔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 가까이 밀렸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삼성 SDI까지 셀사들이 모두 다 밀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나란히 하락했고요. LNF도 1% 이상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할 때 제약바이오가 홀로 파란불을 켜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빨간불 띄면서 끝났습니다. 알테오젠도 3%가 넘게 올라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명한 그 약가 인하 행정 명령과 관련해서 국내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특히나 오늘 장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위고비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이슈 받아가면서 비만 치료제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내렸었던 파마 리서치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됐고요. 클래시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마감,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로 끝났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끝이 났고요. 오늘 강했던 쪽 체크를 해보신다면 해운 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이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아갔는데요. HMM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같은 종목들 위주로 강한 흐름 확인됐고요. 조선주들도 삼성중공업 살짝 쉬어갔지만 여전히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분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본다면 한진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었는데요. 호반그룹에서 지분 추가 매입했다라는 이슈가 장 초반부터 전해졌고요. 이렇게 또 반도체 쪽으로 일부 수급이 가는 가운데 오늘은 우주항공방산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 나타내면서 마감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그래도 낙폭이 오늘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1%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1위는 오늘도 삼성전자 기록했네요. 56,900원 선에서 끝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3% 가까이 올라갔는데 거래량 상위 2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홀딩스 오늘도 자리하고 있네요. 13% 가까이 급등했고요. 나머지 정치인 테마주들 종목들은 오늘 모두 다 파란불 띄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이 나란히 1, 2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방산주들 대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4% 정도 밀리면서 끝났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APR 실적 대장주였죠. 오늘 6% 강세 보이면서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듬지팜이 어제도 거래량 상위권에 위치가 됐었는데 어제 상한가 마감했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 오전장부터 해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거래 많이 실렸는데요. 휴림 로봇이 5%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오늘도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끝났고요. 어제 신규 상장주죠. 로켓 헬스케어도 5%대 강세, 그리고 실리콘2는 오늘 4% 정도 밀리면서 끝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눈에 띕니다. D&D 파마텍이 26%대 급등, 펩트론도 14% 가까이 급등했고요. 고영과 유진 로봇까지, 유진 로봇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으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장 마감하고 실적들도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풍성하다라고는 느끼지 않지만 그래도 종목별 교차하는 흐름을 보니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잘 읽어야겠다 판단됩니다. 그 가운데 그럼 뭘 볼까 늘 고민되실 텐데요.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어디 쪽 보시는지 내일장 공략 섹터 통해서 열어봅니다. 바로 화학주입니다. 오! 화학주 오랜만에 방송에서 논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이제 화학주가 잘 되려면 결국 이제 수출이 원활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됐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종 자체가 위축이 되면은 화업종도 마찬가지로 덩달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화학주들이 조금 더 기대를 볼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 적용, 중국에 대한 관세 적용 유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과도 재협상할 가능성이 기대가 커진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 상승 견인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유가 정책, 그러니까 이제 유가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유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화학업종 입장에서는 이제 랭킹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시점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학업종을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지금 많은 화학업체들이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이 좀 강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과 이제 부채 비율 중심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주 내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관심 관련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탑픽 종목이고요. 태경케미컬입니다. 네, 태경케미컬은 사실 이제 화학주라고 설명은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이제 액체 탄산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 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 공급이 원유 공급이 좀 원활해지고 정유 사업이 활성화되게 됐을 경우 이 태경케미컬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이 태경케미컬이 판매를 하는 이 액체 탄산 같은 경우 이제 용접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 업종들에 대한 어떤 호황들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쪽,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용접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비들 그리고 이제 관련 설비들 이쪽이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 사실 태경케미컬 같은 게 조금 소외가 오랫동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선 수주와 더불어서 이제 매출이 좀 더 성장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뭐 밀키트 같은 경우도 보존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드라이아이스 소요가 올라가는 것은 뭐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이 이제 굉장히 좀 길게 이제 기후학자들이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더운 날씨가 굉장히 좀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제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매출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경케미컬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전하면서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자회사였던 태경 그린케미컬을 흡수 합병했던 것은 오히려 이제 경영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데 최적의 수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경케미컬 지금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태경케미컬이 이제 연초 대비해서 상승한 폭은 뭐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었는데 저는 일단 1차 돌파 구간을 이제 13,000원 이상까지는 좀 더 올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처럼 이제 13,500, 그러니까 10% 이상의 상승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도 조금 폭을 넓게 드리는 원인은 지금 화학업종이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유예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비중을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는 의미에서 손절가도 조금 더 깊게 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에 있어서도 여러분 참고할 포인트들이 많네요. 흐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언급 주셨던 종목들에 있어서 추가 움직임 참 많은데요. 관련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